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저녁입니다. 출석 부르게요. 양윤성님 어서 오시고요. 형준님, 운명TV님 반갑습니다. 지인숙님, 아버님은 아니지 않나요? 네, 27살. 애기 아빠긴 한데, 네, 아버님까지는, 네, 아무튼 반가워요. 3월 말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써니쌤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노저자님, 낚시할 줄 몰라요. 네, 그래도 배워야 돼. 두고두고 만나게 먹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잠깐만요. 야, 일로 와. 네, 낚시하는 법을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덩크슛님 어서 오시고요. 김소영님, 네, 빨봉가자님, 류준영님, 신승근님 어서 오시고요. 동시 접속자 10,000명이 넘었어요? 진짜? 100명도 안 되는데 아직? 왜래가? 네, 앨리스님 어서 오시고요. 김형준님 반갑습니다. 랄프킴님 반갑습니다. 오키님, 땅콩 에이스님, 김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팟빵 3회 출석 후에 무방 드리러 네, 잘 오셨어요. 행복한 통장님, 가치나님, 부자스통님, 조님 반갑습니다. 예쁜 하늘님, 왜 이렇게 많지 오늘? 네. 최리치님, 쑥쑥이님, ST권님, 빨강망토님, 김준혜님, 풍림부자님, 살자님 어서 오시고요. 미관론자님, 얄미워요. 줄스미님, 무이비엔님, 잭슨 케빈님 어서 오십시오. 저점 전국 고점 지옥. 네, 좋아요. 양봉사냥님, 네, 보고 또 봐도 반가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네, 이미진님, 양보레 사탕님, 지훈님,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서양진님,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행복 만땅님, 네, 어서 오시고요. 선영님, 림선영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황마수님, 별콩님, 진민철님, 나는 대박이다님, 켈리설님 어서 오세요. 조금 있으면 10,000명 되지. 금방 돼요, 금방. 동시 접속자 10,000명.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그렇고 너무 많잖아. 왜냐면 좋은 거는 나누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리고 나눕시다. HQ님, 큐? 큐? 원래는 큐 아니야? 큐 이러는데 큐님 어서 오세요. 베네님, 이현정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갔어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뭐 계속 되겠지.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 수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주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쑥쑥이님 불러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올라갔고요.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합, 기아 이런 것들 역시 네 조금 올랐지만 뭐 큰 저거 없이 네 LG화학 뭐 이런 것들 뭐 시총 상위권 종목군데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 보여주긴 하는데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래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 중대형주 이런 쪽으로는 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고영 이게 또 마지막에 다 네, 이렇게 올라갔어. 자, 일단은 5일선을 타고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좋은 주식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대형주,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이 큰 형님뻘 대형주들이 약간은 이제 주춤거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시작할 때 책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체크를 해놨거든요. 제가 책 오랜만에 읽어드리는 거죠? 네. 잘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주식시장 내부에서 알 수 있는 경고로는 기업의 좋은 재료가 더 이상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거나 주도주가 부재하거나 지금까지의 주도주가 맥을 못 춘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혹은 질이 떨어지는 저가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도주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을 받을 만한 주식이 없다는 뜻이므로 적어도
해당 업종 내에서는 위기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네. 기업의 좋은 재료가 더 이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뭐 실적 좋다. 현대 마찬가지 실적 좋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부족 현상이니 등등등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재료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도주가 없어 지금. 네. 그동안 잘 나가던 주도주들이 그냥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를 않아. 그 다음에 계속 조정이고 막 횡보고 박스권이고 그냥 재미가 더럽게 없어. 이런 경우 또는 중소형 완전 그 저가 중소형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막 갑자기 튀어나가. 이렇게 주도주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탄력을 받을 만한 주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를 한번 봐봐요. 좋은 소식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봐봐요. 그동안 주가를 상승시켜 왔었던 주도주들이 뭐라고 있죠? 절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도주가 옮겨간 거예요. 다행히 지금 시장이 그래도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 나쁜 애들도 물론 튀어나간 애들이 있어요. 질 나쁜 애들 진짜 골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그냥 나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업황이 변화를 갖고 있는 거죠. 자동차나 전기전자 뭐 배터리 이런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철강, 건설, 해운 등등등등. 얘들은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아질 때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고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아주 그냥 초고가의 완전 대형주들이 아니고요. 중자죠, 중자 주식입니다. 중자인데 대자가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 대자 같은 중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치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고영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 원대예요. 뭐 시총이 작지 않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 시총이 작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저거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6% 올라왔어요.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 성투다 정말 뭐 작두 탔냐? 너 정말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내일 떨어져. 네. 내일 떨어지면 또 아 이 새끼 또 하루 천하였냐? 뭐 이러겠지만 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왔냐 안 올라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 보이지만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휠라홀딩스 같은 거 있잖아요. 휠라홀딩스 이거 막 올라갈 때 보니까 뭐 역시 성주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막 너무 감탄사가 쏟아져 가지고 내가 정말 어쩔 줄을 몰랐는데 내려가니까 네 말도 없어. 야 떨어졌잖아 이런 말조차도 없고 에라이 니가 그럼 그렇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잘 가네요. 물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왜? 단기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생겨요? 차익 실현의 욕구.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야. 욕망의 동물. 그냥 막 욕구. 네 사람의 오욕칠정이라고 하지. 오욕칠정이 뭔지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거야. 오욕칠정 사람한테 있는 거. 근데 그 욕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챙기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돈, 무력이지. 무력. 수익이 나면 일단은 팔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뭐가 되냐면 공포죠. 네. 아 지난번에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또는 여기서 물렸는데 안도감 막 이런 거 빨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같이 짬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단기적 조정이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건강한 조정이에요. 아우 건강하다. 네 우리가 이게 그 한약 같은 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쓰잖아요. 막 그 사탕 막 옆에 대기하고 있고 막 그런 네 그냥 먹으면 되지 좋은 거.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 먹기에는 막 쓰지만 네 사약이면 뒤지겠지. 근데 사약은 쓴지 안 쓴지는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네. 근데 이걸 하고 먹고 나면 몸이 든든하잖아.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죠. 막 갑자기 몸에서 막 갑자기 네
힘이 막 솟아나고 막 갑자기 막 팔굽혀펴기 막 하고 막 네 오늘 밤 넌 죽었어 막 이렇게 네 쓸데없는 소리 해야 되고 네 죽기는 뭘 죽어 지가 죽었지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조정 저런 조정들은요 단기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상승 이후에 들어갔다 다시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요. 더 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악성 물량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냥 계속 올라가면 이게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 넘었죠 다들. 저도 보니까 20%가 넘었던데 수익률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늦게 샀기 때문에 지금 23% 나와 있는데 저보다 조금씩 더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 정도. 네, 20% 정도. 늦게 사신 분들도 네, 한 20%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 이거 뭐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고 긴 기간이면 긴 기간이지만 20% 정도 수익이면 그래도 어디 가서 방구 좀 낄 수 있지. 뿡. 산지 얼마 안 되는데 20%야? 그럼 방구 뿡.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 괜찮은 편이에요. 그죠? 네, 시장 대비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많이 올라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뭐 기껏 해봤자 5%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네, 마찬가지 한 5% 올랐는데 시장 대비해서.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위쪽에서부터 기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한 가지. 여기서 핵심 한 가지요. 네. 한 20 몇 프로 나오면 맞아요. 저도 23%거든요. 저보다 일단은 더 높게 나오시면 정상이에요. 네. 제가 23% 나왔거든요. 제가 23%인데, 제가 13,500원인가? 네, 그때 월급 종목으로 해서 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사셨으면 아마 그 정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사실 변화가 없어요. 네,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갔다 치지만 실질적으로는 1월달 대비해서 뭐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시장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시장은 그냥 그대로.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네, 주가가 내려가서 올라올 줄 몰라. 내려가서 올라올 줄은 몰라. 언제쯤 가나, 언제쯤 올라오나, 아직도 마이너스 10%대 이상.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 1, 2%, 뭐 3, 4% 그런 거 변동 있는 건 괜찮아요. 네, 비싸게 샀겠죠, 아마. 우리 조님은. 네. 아니면 나중에 물타기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더 했든가. 왜냐면 제가 추가 매수 의견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게 조금 적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드세요. 내일 어차피 내려올 거라서 수익률 자랑 열심히 해봤자요. 지금 20%대지만 내일은 10%대로 떨어져 있을걸? 내일도 더 올라가면은 뭔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내일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뚫고 넘어가면 이제 조정이 좀 나가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자 지금 일단 삼성전자를 보자 이거예요. 삼성전자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대형주로만 구성해 놨다라면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재미가 없어. 그죠? 재미가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든지 업종이 바뀌고 있다든지 또는 내 계좌에서 지금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 삼성전자를 팔면 올라갈 것 같은 이유. 그것 때문이에요. 왜 팔면 올라갈 것 같을까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야.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야. 언젠간 다시 올라갈 거야.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확 붙잡고 있어. 가지마. 네. 네. 가지 말라 한다고 안 가면 되겠어? 네. 딱. 네. 예전에 이수일과 심순애 그거 아시죠? 순애가 이제 김중배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이수일한테 돌아오면서 수일씨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수일이 뭐라 그래요?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또 탐이 났단 말이냐. 놔라. 이수일과 심순애 놔라 이거 붙잡고 늘어진다고 그걸 하면 안 돼. 너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냐? 가라. 이거 좋은 얘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혹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들은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으면 니들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데
니들은 왜 파냐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왜 파니? 왜 팔고 있어? 이거 얘기해야 되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급을 찾아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수급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얘네들은 팔고 있어. 연기금을 팔고 있어. 외국인을 팔고 있어. 뭐 사들였지만 조금 사들였어. 한 1,000억 원 정도 사들여. 3,000억 팔고 1,000억 원 사들여. 그건 사들인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매수가 들어가면 빵빵빵 치고 올라가거든요. 어디서 샀는데 오늘 사네? 야, 이렇게 많이 사네? 굉장히 많이 사네? 이러면 진짜로 주가에 뭔가가 흐름이 보여줘야 돼요. 좋은데 왜 팔아? 좋은데 왜 파냐고. 어? 목표 주가 저렇게 높게 잡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팔고 있냐? 그 질문의 답을 좀 듣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비중 조절해야 합니다. 비중 조절은 뭐예요? 나쁜 거 팔고 좋은 건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비중 조절 하더라도. 니네가 종목을 일단 보유를 했어. 비중 조절을 하겠다 이거야. 그럼 이 중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어느 놈들이 좋은 것부터 팔고 나쁜 놈을 키울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딱 있어.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귤을 한 박스 샀어. 귤을 한 박스 샀는데 야 밑에 거 몇 개가 썩은 거야. 곰팡이가 허옇게 슬었어. 그러면은 걔네만 남기고 좋은 거 다 갖다 버려요? 그 미친놈이지 그러면. 그렇잖아. 딱 어떻게 해야 돼요? 곰팡이 쓰는 것만 집어내가지고 버려야지. 그래야지 좋은 걸 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포트 내에서도 비중을 조절하겠다라 나오면 좋은 건 놔두고 나쁜 건 버려야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가장 먼저 팔아야 되는 건 뭡니까? 손실이 가장 큰 것부터 파는 거잖아요. 왜? 손실이 가장 큰 것부터 왜 팔아야 되느냐? 손실이 가장 큰 것은 올라올 때 무지하게 엄청난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50%짜리가 나한테 있어. 마이너스 50%짜리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가 올라와야지 본전이요. 네? 100%가 올라와야지.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요. 이게 보통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100%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나 100% 수익 났다 그러면 막 자랑하고 막, 네, 깃발 들고 동네 한 바퀴 뛰잖아요. 100% 수익 났다고. 나 오늘은 소고기 먹으러 간다. 우리 아들 막 벌써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피잖아. 아빠가 100% 수익이 나왔어요. 엄마가 100% 수익이 나왔어. 오늘 우리 외식한다. 뭐,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오늘 외식한다고. 이 정도야 100% 수익률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50%까지 난 종목이 100% 해가지고 본전 나오겠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젠간 갈 수 있겠죠. 50%에서 100% 그 본전까지. 네. 언젠가 갈 수 있죠. 근데 이 에너지를 말이야. 내가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 내가 뭔가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여기서 100% 올라갈 것 같으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겠지. 네. 근데 추가 매수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린다. 이것은 이상한 짓이에요. 이거는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손실이 가장 큰 것부터 잘라내는 거야. 왜냐면 올라갈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다른 쪽에 집어넣어보자 이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들은 매수를 하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서 수익을 만들겠죠. 이거 굉장한 핵심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꼭 보시면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는 거, 지금 연기금이 그런 직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기금한테 배웠을 수도 있겠다. 그죠? 걔네는 배웠을 수도 있지. 얘들이 지금 좋다고 얘기하면서 좋은 거 팔아먹고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0% 여기가 플러스 50% 이렇게 되면 뭘 팔아요? 이걸 판다고. 플러스 50%를 잘라가지고 뭘 합니까? 마이너스 50%에다가 더해줘요. 야, 기가 막힌다 진짜. 네. 아니 수익이 잘 가고 있는 걸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마이너스 50%짜리다가 집어넣어줘요. 왜? 명목은 뭐죠? 물타기. 네. 왜 물타기 왜 하는 거야? 평단가를 낮춰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뭐 딱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꿈도 야무지죠. 네. 꿈도 야무지. 이게 올라갈 거라고 누가 얘기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0%짜리가 올라갈 거라고 누가 장담하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얘는 왜 마이너스 50%가 떨어졌을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요? 여기 해가지고 마이너스 30%까지 평단가를 낮췄다 이거야. 오케이, 좋아. 근데 더 떨어지면요?
계속 떨어지는 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 떨어졌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 바닥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지금 이런 짓을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어요. 수익률 높은 걸 팔고 밑으로 갖다 박아놓고 있어. 근데 이것을 연기금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아, 이해가 안 돼. 미친놈인들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미친놈이 아니야. 뭐냐면 좋다고 얘기해놓고 지들이 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들은 철저하게 수익 집단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난 것들은 그냥 계속 기다릴 거야. 얘네들은 어차피 팔 생각이 없어. 더 살 생각도 없어. 그냥 계속 개기는 거야. 지금 어차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가만히 개기는 거거든요. 사놓고 개경 언제까지요? 수익 날 때까지. 수익이 났으면 일정 구간대 수익, 목표 수익이 도달하게 되면 얘들은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매도를 칠 때 이것을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 받아주는 사람들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이것을 받아주는 사람들, 수익 실현할 때 이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들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두 글자. 맨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따! 호구 왔는가? 네, 호구님들이죠. 호구님들. 호구님들을 찾아요. 어떻게 찾아? 네,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오면 뭐라 그래? 아따 왔는가? 그러면서 넘겨주죠.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좋아. 그냥 아싸 내가 오늘 샀어요. 막. 야 이거는 진짜 대놓고 사기를 치는데도 모른다. 이거 그거 뭐야 야바위로 그냥 이거 고무줄 2개 꽈가지고 어느 게 긴거?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다 보여주는데도 몰라. 이 야바위에 걸리는 거죠. 보고도 모르는 거,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주식시장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그 수급의 동향을 보시면요, 팔다가 조금 사요. 여기에서 좋은 뉴스가 와장창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걔네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뒷구녕을 또 팔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팔아먹을 때까지 계속 이 짓거리 할 거란 말이에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오래 걸리는 이유. 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많이 하거든요. 얘들은 좀 빨라. 근데 대형주는 왜 그래? 물량이 많거든요. 지들이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면 한참 걸려요. 우리가 그냥 한 칸,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 살다가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단칸방에서 이사 간다. 그러면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실어놓고, 옛날에 다 그랬지? 그 비키니. 예전에 장롱도 없었잖아. 단칸방에 살면. 장롱도 없어. 비키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가스레인지도 없죠. 이제 골로 같은 거 해놓고, 뭐 그냥 이불 이렇게 툴툴툴툴 말아가지고 딱 리어카에다 한 리어카 싣고 이렇게 가잖아. 뒤에서 밀고. 그렇게 이사 가죠. 근데 우리가 그냥 대궐 같은 집이야. 100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리어카 갖고 이게 이삿짐이 이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무슨 시간이야? 팔아먹을 시간. 떨어질 때마다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럼 계속 그 자리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얘기로 계속 푸시업을 해줘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서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 여기 이름표 딱 써있지. 뭐라고 해서 호구 이렇게 써. 막 달려가지고 호섭. 옛다. 야, 그런 걸 당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매매, 이런 투자, 이런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기에 좋은 거. 남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 말하기 좋다고 그러는 거. 말하기 좋은 거. 내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것들 있죠. 나빠 보이는 것들. 좀 아닌 것 싶은 것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들.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저점 천국 고점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래요. 고점에 형성된 주식들은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기도 해요. 계속 올라가. 실제로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뭐 이런 데서 봤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죠. 뭐 10%든 20%든 올라가거든. 근데 그게 끝이야.
큰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고요. 그것조차도 일찍 들어가신 분들만 수익이 냈다가 본전 또는 손절 매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그런 고점 매수거든요. 막차 탄 사람들은요. 막차 타시면요. 터미널에 도착한 순간 차가 끊겨. 네. 차가 끊겨. 그럼 거기서 네 깜깜한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얼마나 무서울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 얘들 좋은데 도대체 니들은 왜 파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반등 조금 나왔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네,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죠. 매수가 이제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매수가 과연 들어올까?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국덕이죠. 자, 비중을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중을 조절하겠다. 이제 좀 덜 팔겠다 이거야. 1% 정도를 더 이제 뭐 전략이야, 전술이야, 뭐 해가지고 뭐 얘네들이 비중적인 부분에서 더 유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내가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플러스 1% 정도 여유를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지. 내가 대형주 안 팔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았느냐? 응? 잘 봐봐요. 내가 대형주 안 팔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았느냐.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여유를 두겠다는 이야기지. 대형주 안 팔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팔아도 돼. 그 다음에 다른 거 사면 돼요. 다른 거 누구? 이제 올라갈 애들. 근데 지금은 중소형주 쪽으로 완전 소형주 쪽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연기금리도 자존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자 같은 대자를, 대자 같은 중자죠. 네, 중대형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누구냐? 경기 민감주. 지금 얘들 사고 있는 거 잘 봐봐요.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들. 뭐 어떤 종목 사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거. 오늘 보니까 뭐 삼성생명 뭐 이런 거 막 사대. 네. 시청 16조입니다. 어따 비하면은 뭐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에요. 삼성화재니 뭐 이런 거. 네. 이거 뭐 시총 뭐 이제 9조 원 뭐 사실 뭐 9조 이런 거 얼마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거 사고 있어요. 왜 살까? 뭐 이거 말고도 또 있겠지. 뭐 그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오늘은 좀 팔았겠다, 그죠? 오늘은 좀 팔았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 보면서 봅시다.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거를 네, 매매 동향을 보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도대체 니들이 왜 그랬냐. 연기금으로 갑니다. 자, 연기금 오늘 뭐 LG전자나 이런 것도 사고 있어요. 네, S 오일도 사고 있어요. HML. 근데 이거 기간으로 봐야 돼요. 최근 말고 한 3개월 정도 봐야 됩니다. 3개월 거 보시면은요, 딱 봅시다. 네, 얘네들이 많이 매수한 것들 딱 보시고 매도를 많이 한 것들 보시면 완벽하게 극이 달라집니다.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1등부터 20등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서대로 쭈루룩이야. 지금 시총 상위 순서대로 쭈루룩 쭈루루루루루루루 레버리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이 따로 있긴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생명, 이거 예전에 시황에서 설명 한번 드렸죠. 삼성생명이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이게 뭐 보험법인가 뭐 그거 그 개정이 되면은 이 보험회사들, 이 금융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걔네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팔아야 돼.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물산이 이제 그 삼성생명이 팔아먹은 삼성전자를 사들이면 좋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고 그 다음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싸게 팔고 삼성전자는 싸게 사면 좋잖아요. 이렇게 되냐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올려놓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는 이유, 또 그런 것 때문에 매수하는 이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매수한 것들 보시면은 뭐 주가가 이제 다 올라갔는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들입니다.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 계속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KT도 막 요즘에 장난 아니야. 네, 이 그지 같은 주식이 올라가고, 네, 살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예요. 퍼시픽 뭐 혹시 얘네들 특징이 있어요.
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뭐 계속해서 자동차 업황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상승하는 부분이고, 철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다음에 건설주, 시총 상위에 들어간 종목이 아니라 약간 중대형이죠. 중대형. 이거 6조 7조 원대 이런 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내용이? 연기금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완전 초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거, 삼성전자 뭐 500조짜리 이런 것들은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네들 근데 특징이 뭐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주식들입니다. 네이버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가 왔어요.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LG화학, LG화학 뭐 산업도 거의 미쳐 있었죠. 뭐 현대차 거의 미쳐 있었죠. 뭐 기아 이런 거 다 미쳐 있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즈 그나마 조금 났습니다. 지금 들 올랐어요. 100%밖에 안 올랐어요. SDI, 뭐 모비스, 네, 뭐 현대위아, 뭐 NC소프트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뭐 셀트리온, 뭐 네, 다 마찬가지. 한국전력은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미친놈들인가봐요. 네, 한국전력은 사도 돼요. 이거는 다 빠져가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팔 이유가 없는데 왜 팔았을까? 싫어서 팔았을 수도 있지. 네, 카카오도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네, 뭐 기아, 뭐. 지금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시총 상위권 종목을 해서 뚜두두두두 털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것들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이노베이션, 뭐 SDI 등등등등등 이 모든 종목들에게 호재가 있어요, 없어요? 호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재가 있어요. 다 호재를 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좋은 뉴스를 계속 주면서 주가는 못 가. 팔아.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해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피하라고 그랬죠.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뭐 공매도고 뭐고 간에 네, 다 그냥 이 뭐 공매도도 뭔가 뭐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때려야지 그것도 공매도인 거지. 뭐 밑에서 뭐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뭐 어쩌고요. 먹을 것도 없겠지. 공매도 뭐 쳐가지고 뭐 할 거야.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내는 것인데 뭐 내려갈 게 없어. 내려갈 데가 없어. 뭐 내려가봤자 요 꼴랑 요만큼 마이너스 10% 먹자고 공매도 친다고? 에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대차장고가 늘어나든가 말든가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뭐 어떻게 뭐 어쩔 건데. 네. 그렇잖아. 나 인생 바닥이야. 뭐 어쩔 거야. 이씨. 나 바닥 쳤어. 뭐 어쩔 건데. 지금 뭐 어떡할 거야 지금. 뭐 밑으로 그 뭐야 이게. 그 뭐라고 딸따라 그래요? 따다다다다 하는 거? 그리고 뭐 땅 파서 들어갈게요? 미친놈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래. 이거 밑바닥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때릴 게 없어.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걱정 자체를 이제 접어가지고 어떻게 한강물에 던져버려요. 돌에다 묶어가지고 못 올라오게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던져버려.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간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깨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세가 계속 가고 있다. 지금 HM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지금 계속 가죠. 계속 가고 있어. 일단은 계속 가니까 뭔가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해. 예. 뭔가 조정이 나올 것 같기도 해. 뭐 계속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거. 계속 가면은 방법 없어요. 공매도가 들어와도 어쩌라고 가는데. 핵심은 뭐예요? 계속 가는 것들. 이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저는 매수하지 않아요. 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경기 호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세 따라서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뭐 추가 매수한다든지 신규 매수한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이거는 꺾이는 순간 매도야. 네. 왜냐면 바로 먹잇감 될 수 있거든요. 꺾이는 순간 매도예요. 그래서 꺾이는 순간이 나오면 뭐 저는 또다시 매도 의견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추세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 뭐 포스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매도가 들어와서 뭐 쪽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들어왔어. 어찌라고 네, 딱 이런 거야. 딱 성투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깡패 3명이 왔어요.
야, 돈 좀 내놔. 그럼, 식들 그러면, 걔네 뭐라고, 어우, 이건 죄송합니다. 네, 여기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쓰십시오. 지들이 나한테 돈 뺏기고 가겠죠. 왜? 난 성태사니까. 네, 아니면 말고요. 보니까 뭐 애들, 초등학생 애들 있을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단 말이에요. 또 슉들, 뭐, 자기보다 더 센 그게 나오는 거야. 매도보다 매수가 더 크다라면은 방법이 없어. 네. 공매도가 나가도 엿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손실 보겠지. 그죠? 손실 보겠죠. 손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쇼스 퀴즈 같은 거예요.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매가 들어갑니다. 그럼 매수와 환매가 같이 포함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공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재수 없으면 뒤져버리거든요. 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매도는 올라가고 있는 것도 못 치겠네.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겨우 있는 것도 먹을 게 없어서 못 치겠네. 그럼 뭐야? 제일 만만한 게 삼성전자 이런 거겠지. 네? 이런 식의 추세가 나오는 것들. 근데 삼성전자는 웬만해서 이제 공매도에 타겟팅이 되긴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할 수도 있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공매도에 타깃이 가지고 주가가 뭐 폭락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은근히 빠지는 포인트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차익 실현의 물량과 함께 공매도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은 차익 실현대로 공매도는 공매도대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면 공매도로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다시 환매가 들어갈 때 재매수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얘네들은 저가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훌륭하겠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공매도 타깃이 돼가지고 회사가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공매도는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게만 타겟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가 들어오기 쉬운 종목들은 뭐겠느냐? 뭐겠어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밑바닥에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까 말까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은요 동학개미 때와는 달라요. 네, 예전에는 외국인 뭐 기관들 막 갖다 때리면은 개인들이 뭐래서 들어와 해가지고 어떻게 돼? 오는 대로 다 잡아먹었죠. 5천억 팔면 5천억 사주고 1억 1조 팔면 1조 사주고 막 들어와 내가 다 사줄게. 근데 지금 이 동학개미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 지금 어딘가 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흔들면 떨어집니다. 이거는 100%야. 왜냐면 지금은 동학개미가 아니라 주린이에요. 코인에도 가 있을 거고 미국에도 가 있겠죠. 네. 뭐 때문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 가도 지금 여기 없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린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아씨 코인이나 할 걸. 이 생각이죠. 아씨 코인이나 할 걸. 요즘에 유튜브 쪽에 뭐 광고로도 나오대. 코인 하라고.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비법, 기법 이런 거 없어. 코인 하는데 무슨 비법, 기법이 있습니까? 뭘 분석?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댓글 많이 달리겠지? 뭐 욕하겠지? 네. 그래도 뭐 욕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난 관계 없고요. 난 어차피 코인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 모르겠고. 근데 기법, 비법 알려주겠습니다. 왜 수익 났나요? 뭐 코인으로 뭐 복리 수익, 뭐 복리 수익은 가능하다. 그죠?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럼 뭐 다 가능하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뭐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뭐 굳이 불필요한 말씀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코인으로 이렇게 가 있어. 근데 뭐 동네 아줌마부터 애들부터 해가지고 막 코인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애들은 막 그냥 회사 가가지고 그냥 뭐 학교 가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 들여다보느라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 그거 계속 쳐다본다고 뭐 나오는 게 아닌데 그것만 보고 있거든. 네. 난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계속 쳐다봐? 왜 계속 쳐다보면 뭐 되겠어? 그거? 계속 쳐다보면 뭐 나와요?
쥐뿔 아무것도 안 나와. 네. 주식 시세를요,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세요. 그냥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장중에. 그러면 팔고 싶거나 사고 싶거나 이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돈 못 벌어. 그러면 뭐 복리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주식은 가만히 이렇게 모든 투자는요 가만히 둬가지고 올라가서 그 올라간 것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이게 복리로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 샀다가 팔아가지고 다시 사고 팔았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결국 누구만 돈 번다고? 거래소만 돈 버는 겁니다. 지금 빗썸인가요? 하루 거래 뭐 수수료만 뭐 100억씩 번다. 하루에 100억씩 번다고? 네. 여러분이 단타를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누구 배를 불러주는 거지? 증권사, 거래소. 작년에 증권사에서 배당만 얼마 나왔다고? 1조야, 10조야. 무지하게 나왔죠. 배당만. 걔들 뭘로 돈 벌었을까요? 여러분이 단타 쳤어. 계좌가 많아지면서 단타 치고 그냥 5% 수익 났습니다. 10% 수익 났어요. 만세. 뭐 무슨 대한독립이냐 만세치게 5% 10% 수익 났다고 뭐 만세요.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 수익은 계속 나는 것 같은데 계좌는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이상하네. 맨날 수익이 나는데 왜 계좌가 줄어들죠? 돈 번 게 없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 게 없이 그냥 증권사만 배부른 거예요. 내가 잃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런 매매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코인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 정신이 나가버려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근데 코인은 계속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하루에도 막 그냥 이만큼 올라갔다가 100% 올라갔다가 뭐 반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음날 또 올라갔다가 막 이지랄을 하고 있대. 와, 그거 보고 있으면 야 그걸 어떻게 하냐? 물론 단타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차트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그 심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막 빨리 치고 빠지고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게 사람 사는 거냐고. 그 뭐 똥도 못 싸고 네 라면 먹으면서 먹고 있다가 오이시고 팍 이지랄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사람이 금방 페인이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사람인 거잖아. 거의 귀신 붙은 거예요. 네. 마구니가 낀 거야. 네. 마구니가 있어. 마구니가. 누가 코인을 논하는가? 마구니는 철퇴로 갖다 철퇴로 요 철퇴로 이렇게 때려줘.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지금 코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코인 얘기 이제 넘어가서 뭐 그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딱 봅시다. 주린이만 남았어. 주린이만. 동학개미는 어디론가 가고 없어. 어디론가 가고 없어. 보이질 않아. 동학개미 어이구 지인중님 이렇게 많이? 2만원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이게 하트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건가 보다. 하트 네 이렇게 네 고마워요. 네 깜짝 놀랐어. 빨간 불 들어와서 네 고맙습니다. 쌀 사겠습니다. 주린이만 있어. 동학개미 어디 갔냐? 그 뭐 현미경 들고 쳐다봐도 보이질 않아. 네. 다 어디 갔냐면 코인에 가 있고 뭐 어디 뭐 딴 데 가 있고 막 그런가 봐요. 미국 시장에 가 있고 막. 그쪽에서 돈 버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주식 시장에 지금 주린이만 남았어. 주린이들 막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그냥 오늘 뭐 무슨 얘기 나오나 내일은 무슨 얘기 나오나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 걱정거리가 막 늘어졌어요. 시장은 막 계속 올라간다는데 내가 가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에 현대차는 마이너스 20%에 막 그냥 언제쯤 본전 찾나요?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후회 막심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을까? 에이씨 코인이나 할걸, 에이씨 다른 거나 할걸, 아이 누군 돈 번다는데, 에이 그래도 대형주가 언젠가 올라가겠지? 서로 막 싸운다고. 서로 막 자기 마음속에서 막 싸워. 너 바보같이 왜 그거 계속 가만 놔두냐? 빨리 팔고 너만 가자. 아니야 대형주가 기다려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훅 들어오지? 여보 어떻게 됐어? 나는 코인으로 100만원 벌었다? 확 그냥 네 때리고 싶겠지? 네 아니면은 에이그 이 옆에 내야 그러면서 내가 코인으로 말이야 하루 만에 100만원 벌었어 그러면 막 이게 막 네 이런 생각 그 뭐 뭔가 옆에서 훅 들어온다고 자꾸 긁어대
그런데 성투자가 방송을 딱 들어서 힐링하러 왔더니 성투자는 또 내가 가진 주식만 탁 집어가지고 못 간다 그러지. 연기금이 못 됐다 그러지. 야 정말 외롭구나. 갈 데가 없구나. 가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쓸쓸하냐. 자,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응? 싫어요. 싫어요 누르지 마. 오늘은 싫은 거 없어. 그래서 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 네? 어떤 걸 해드릴 거냐면, 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뭘 도와줄까요? 차익 실현과 공매도가 나올 때 이 주린이 분들이 아주 막강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응? 아주 막강한 역할. 조언, 뭐, 이렇게 조력자 역할 해줄 거야. 무슨 조력자요? 투매의 조력자 역할 하겠죠. 투매. 투매를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더 빠지겠죠. 그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가격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는 상태에서는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총 상위권들이 밀리는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 있지만 밑으로 빠져야 되겠죠. 단 3%만 빠지더라도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게 3,000포인트까지 빠지면요. 지금 7% 마이너스거든요. 시장이 마이너스 7%란 말이야. 상상해 보셨어요? 마이너스 7%면요. 시장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씩 두 번을 빠져야 돼요. 이틀을 빠져야 돼. 이틀이면 투매야. 뒤지는 거예요. 근데 3,000포인트야. 7% 빠져 3,000포인트예요. 시장 나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시장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얘네들은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지만 얘네들 중소형주로 치고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어차피 걔네들 위에서 때리는 애들이니까. 누구만 손해보는 거야? 대형주 위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만 손해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서서히 나올지, 막 길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5월 3일날 하잖아요. 공매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니까 또 기가 막히죠. 오,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요. 네, 그런 건가? 아님 말고. 네, 아무튼 뭐 팟빵에 오시던 분들도 오세요.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꼭 하셔야 되는 거, 비중을 줄이세요. 다 팔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팔거나 뭐 팔 필요는 없어요. 완전 뭐 나는 그러면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막 다 팔아버리고 난 얘네들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삼성전자 사옥 쪽으로는 내가 오줌, 용인 쪽으로는 오줌도 놓지 않겠다. 뭐 이런 거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 사실 삼성전자 이런 거는 멘탈 강하신 분들은요, 내가 빌려서 돈 빌려서 한 거 아니면요 그냥 개겨도 돼요. 냅둬도 돼.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삼성전자가 뭐 상처를 당하겠습니까? 뭘 어디 반토막이 나겠습니까? 네. 냅두면 돼. 그거 냅두면 되지. 그거 냅두고 저 밑에서 조금 더 사면 돼요. 내려갈 때 가만 놔뒀다가 사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 그걸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기다리지. 못 기다려요. 안 돼. 못 기다려. 저 100% 장담하는 못 기다립니다. 아까 4년 보유하셨다고요?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4년 보유하셨으면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2년, 3년, 4년. 뭐 대충 이 정도. 5만원대. 저하고 비슷하겠네요. 가격대가. 네. 5만원, 4만원대 이렇게 갖고 계시다. 오케이. 삼성전자가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겠느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어. 야, 이제는 별게 다 오네. 댓글 봇 방지회? 저건 또 뭐야? 주식망을. 네, 별게 다 오네. 이거 로버트도 오는구나, 로버트도. 예, 태권브이 출동이다! 네, 빠밤, 빠밤, 빰빰. 근데, 아이구야, 신난다, 신나. 덴버 공항의 업그레이드 판인가?
재밌구나. 네. 지금 이 정도 되셨으면요. 그냥 두셔도 돼요. 네. 두셔도 돼요. 어차피 더 밑에까지 갈 건 아닙니다. 네. 밑에까지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지가 많이 내려와봐자 저는 75,000원, 7만원, 정말 많이 내요. 7만원, 요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그냥 뭐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 생각이고요. 네, 그 정도 생각이고요. 그 정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이거 뭐 무섭지 사실. 95,000원짜리가 7만원까지 빠진다. 이 생각 상상으로도 못 해본 생각 아닙니까 지금 이거? 네. 한 마이너스 한 30% 이상인데 이거 상상도 못할 부분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자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대형주는 비중을 줄이세요. 대신에 비중을 줄여야 될 것들은 뭐라고요?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는 거 아까 보셨죠?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는 거 얘네들은 무슨 타겟이 될 수 있냐?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조심하시고요. 상승 추세가 일단은 꺾이는 건 눈에 차트 보면 다 보여요.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죠. 설마 이게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가고 있나요? 안 가고 있잖아. 못 가고 있죠.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LG화학 좋아하시던데 LG화학은요.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잖아. 그죠? 현대차는요.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죠. 포스코는요.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잖아. 이거 다 알지 않아요? 다 보이지? 그냥 안 봐도 보이잖아요. 이거 뭐 굳이 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네이버 지금 어떻게 돼요? 가고 있어, 못 가고 있어? 못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조심하자. 이 얘기 나오는 거지. 카카오는요? 가고 있어, 못 가고 있어요? 가고 있잖아. 냅둬요, 그냥. 또 뭐 있을까?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요? 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 3D는 뭐지? 쌈디? 쌈디? 그 가수 아니야? 삼성 SDI? SDS? 봐봐. 네, SDI. 가고 있어,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죠? 또 LG? 이거 종목 진단 아니에요, 알죠? 네. 이거 가고 있어, 못 가고 있어요? 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안 올랐죠? 지주회사들은요, 이런 거에서 공매도 이런 거는 별로 관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봐봐. 현대모비스. 여기 차트 한번 봐봐요. 종목진은 아니니까. 네, 상승 그 다음에 어떻게 못 가고 있죠? 현대위아 못 가고 있죠? 이마트. 이마트는 어떻게 돼 있어? 못 가고 있죠? 하이닉스 못 가고 있죠? 웹젠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은 흐름이 그런 거랑 좀 달라요. 네, 이런 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만 보셔야지. 그리고요, 네,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종목 진단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이게 아실려나 모르겠네. 이 선 그어놓은 거 이렇게 대충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아,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거 이런 거 굳이 뭐 이름 쓰지 마 이런 거는 이건 뭐 아무 문제 이거 뭐요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이거는 한국전력 같은 거 아닙니까? 한국전력이 똑같은 한국전력 차트 아니야 이거? 네.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그냥 내가 초보자고 주식 처음 시작해서 오늘 그냥 주식 방송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는데 재수없게 성초다 방송을 듣게 됐어. 일단 좋다 이거야. 재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 말이 잘못했어. 그죠? 굉장히 이제 어젯밤에 이제 뭐 그냥 평생 쓸 오늘 다 써가지고 오늘 성투자 방송 듣게 됐어. 아, 그치. 딱 봤는데 내가 차트 못 봐도 돼요. 주식 몰라도 돼. 그냥 딱 봐봐. 딱 봐봐.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올랐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내렸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오이주엄맘님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보내주실 텐데. 어이구, 오늘 그냥 좋네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네. 네. 주원맘님 네. 슈퍼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아시죠? 뭔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네.
조아님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안 올랐어요. 자, 근데 우리 봐봐요. 이게 눈이 나쁘거나 안 보여, 아유, 안 보이네 이러면 몰라지만 그냥 누구라도 내려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횡보하고 옆으로 가고 있구나, 횡보 몰라도 돼, 옆으로 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은, 네, 이거 모르면 만나야 돼. 만나서 진짜 뭐 해야 돼. 만나서 뭐 내 구슬 좀 하든가, 네. 이게 뭔가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마구니를 진짜 철퇴로 이제 빼내든가 뭐 해야 돼. 이거 보고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그죠? 이건 알 수 있잖아. 이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차트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차트를 봐. 삼성 엔지니어링 봐.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봐. 이거 뭐. 네, 계룡산에서 그냥 내 진짜 알몸으로 냉수 마찰 하든가 뭔가 해야 돼. 뭔가를 해야지. 이거 보고도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밑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총 상위권 한번 볼까? 아까 전에 봤던 그걸 다시 한번 꺼내서 시총 상위권을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짜잔짠 짜잔짠짠 해가지고요. 자,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거 뭐 기간별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차트를 조금 길게 해가지고요. 네, 매도하고 있는 거 볼게요. 연기금 놈들이 어떤 것들을 파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 네, 어떻게 가고 있다고? 못 가고 있지. 현대모비스 못 가고 있죠.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이닉스 못 가고 있죠. 한국금융지주 이거는 가고 있는데 왜 팔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가끔씩 있어요. 네, 현대차 못 가고 있죠. 카카오 가고 있는데 왜 팔았을까?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온다고 했죠. SK텔레콤 가고 있는데 왜 팔았을까? 이런 거 있어요. 삼성전기 못 가고 있죠. NC스포트 못 가고 있죠. 하나금융지주 이것도 왜 팔았을까? 이마트 뭐 OCI도 잘 가고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골라내시면 돼요. 팔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오늘 판 거지만 뭐 과거에 봤을 때는 이제 샀을 수도 있겠죠. 그럼 3개월 걸 한번 봅시다. 3개월. 최근 3개월 동안 매도한 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기간별로 잘 보시긴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이거는 빼박이다. 전부 다 그죠? 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횡보죠. 네. SDI, 현대모비스 이거는 뭐 하나 걸릴 게 없네. 네. 한국전력을 제외, 여기서부터는 좀 그러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국전력, 카카오, 뭐 기아도 약간 애매한데, 네, 뭐 이 정도,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요 밑에는 다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이거 보세요. 팔아 처먹는 것도 봐봐. 사는 것들은요. 네, 사는 것들은 좀 달라.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뭐 거의 다르지 않아요? 삼성전자, 모비스, 기아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네, LG전자 지금 약간 못 가는 추세이긴 한데 더 못 올라가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뭐 하여튼 뭐 비슷해요. 네, 비슷해. 가는 거 텔레콤, 포스코, 금융, 셀트리온 사는 거 외국인들 셀트리온 되게 좋아해요. NC소프트 이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고 있는 것들은 계속 사고 있는 거야. 아닌 것들은 파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차트를 뒤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대입을 해. 그래가지고 사실 종목 진단 필요 없습니다. 대형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 주린이 분들은 뭘 하시면 되겠어요? 멈춰 있다. 그러면 같이 멈춰 주세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 이효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고민하지 마. 이런 고민하지 마. 순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순리대로 따라가세요. 아, 지금 못 가는구나. 아, 근데 올라가면 어떡하죠?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 그죠? 왜? 지금 내가 봐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팔았어요. 근데 안 떨어지고 올라갔어. 에이, 그러면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떨어졌으면 여기서 지금 팔아먹는 것은 뭐 어떤 의미? 리스크, 보험이에요. 보험. 우리가 자동차를 보험을 딱 들었어. 1년 동안 무사고로 딱 운전했어. 야, 나 사고 안 났으니까 보험료 내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고 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돌려달라고 안 하는데 이건 돌려달라고 할 거라고? 떼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마구니가 있구나. 네. 아시겠죠?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사실 보험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내가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보험 뭐 달라고 들어? 그쵸? 근데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들어줘야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더 사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놈이 더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은 역시 잘했어. 비중 잘 줄였어. 그 다음에 기다려요. 떨어질 때 그 바로 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들이 있어. 바닥 잡고 올라갈 때가. 그때 그걸 가지고 사주시면은 평단가도 낮아지고 수익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량주니까 정고 좀 넘어가겠지. 그럼 훅 넘어가면 수익도 많이 나고 박수 치면서 진짜 뭐 소고기 사 먹고 즐거워할 텐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냥 올라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더 사면 되지. 안 내려가네. 손해보는 거 있어요? 요거 조금 비싸게 샀다고? 괜찮아. 어차피 올라가는 거면은 이거 조금은 티도 안 나요. 이 전략을 쓰세요. 이 전략을 쓰세요. 그냥 계속 붙잡고서 그냥 막 소가리를 하면서 너 그냥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냥 당신 몰라도 돼! 그럼 뭐 엄마 무슨 일 있어? 넌 몰라도 돼! 팍! 야 이거는 안 되지. 그죠? 이거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역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왜? 남편이랑 아이들이 그냥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냥 울상으로 살다가 보면 일이 돼도 되겠어? 공부가 돼도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지역 경제가 망가지는 거야. 지역 경제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흔들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 위기가 왔다. 글로벌 대서특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서 외국인들 뭐 매도니 뭐 금융시장 붕괴. 그럼 우주의 질서가 흐트러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윤여정 씨는 가가지고 그냥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아왔는데 우리는 이러면 되겠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소갈이 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세계 질서를 그냥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에 두고두고 남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 재수없으면 외계인 침공이 온다니까. 왜? 혼란에 빠진 지구를 우리가 침략해야 되겠다. 미친 소리 같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느 날 하늘에 비행기 없이 떠봐야지 정신 차린다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일 아니야? 내일 뭐 비행기 없이 뜰지 안 뜰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봐봐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뭐든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마음 편하면 하는 일도 잘 되고요. 뭐 지역 발전, 국가 발전, 글로벌 시장, 뭐 지구의 어떤 질서가 잘 잡혀요. 그럼 외계인들이 침공하려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로 그래요. 그냥 멀리 뭐 안드로메다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거죠. 내가 속을 많이 썩히지 마세요. 속 많이 썩히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수익에 대한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달 복달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냥 그런 고생이 많으셨죠. 내가 100% 올려줄게요. 어떤 기업이 그러겠습니까? 절대 택도 없습니다. 얘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내가 불쌍하다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가 좀 올려주세요. 그런다고 주가 올려줘요? 더 죽이지. 얘들은 그냥 빤스 한 장까지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슨 쌀알이 이렇게 붙고 있냐.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주식 걱정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놈을 줄일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버릴 것이냐, 더 살 것이냐.
지금 상황에 대한 대응만 가져가시면 돼요. 뭘 여기서 걱정을 하고 있어. 그냥 손실이 많이 나서 걱정이에요. 뭐 왜 걱정을 하지? 수익이 많이 나서 걱정이에요. 그건 자랑이지. 얄미워라. 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회사는 기업인이 하는 거고요. 그럼 네가 할래? 그러면 가서 뭐 기업 운영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못하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왜 나오고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지금 계좌가 왜 마이너스지?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주인 얘기했더니 실시간 시청자가 40명이 빠졌어. 나 이 얘기는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할. 네. 아니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외계인 침공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40명이 빠져나가? 이런. 알겠어요. 네, 주식 얘기만 하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너무했네. 자, 어쨌든 딱 그것만 네 우리가 체크합시다. 네, 내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먼저 보세요. 도대체 누가 나를 마이너스로 이끌고 있는가, 어떤 놈이 마구니인가를 이제 찾아보란 말이에요. 어떤 놈이 마구니인지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 놈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아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차트를 딱 꺼내놓고 보세요. 올라가고 있냐, 쉬고 있냐, 많이 올랐냐 안 올랐냐. 물론 미세한 차이들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냥 대충 큰 그림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구니 모르세요?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그거 몰라요?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몰라?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그 무장! 저놈의 머리에서 마구니를 꺼내라. 마구니, 마귀. 나쁜 생각이 들어있다고. 마구니 모른단 말이에요? 그 뭐 이제 궁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잘 아는 성대모사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포트를 1년 세워놓고 손실이 가장 큰 것부터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대신에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마이너스 한 10%, 마이너스 15% 막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뭐 손실이 많이 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냥 10% 정도면 금방 회복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삼성화재를 여기서 샀는데, 요 정도 와 있다. 봐봐요. 이런 것들 한번 볼게. 이렇게 넘어가서 봅시다. 자, 삼성화재를 여기서 샀는데 19만 5천원에 샀는데 18만 5천원까지 해서 한 10% 정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한 10% 빠졌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럴 때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한 10% 나왔는데 그럼 팔아버려야 될까? 이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올라온 게 없잖아요. 올라온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이 계좌가 지금 제 생각에는 제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계좌가 손실이 나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런 위치에서 대충 답을 거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계좌가 손실이 날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 뭐 이렇게 그냥 뭐 오늘 생전 처음 성투사라는 놈을 만난 놈이란다. 만난 분들, 네, 만나신 분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방송을 처음 들어보는 거야. 막 그냥 막 선 그어내고 막 그냥 뭐 이런 방송만 듣다가 이런 미친 방송을 처음 들어봤어. 갑자기 마구니가 나고 막 이런 방송 처음 들어봤어. 이런 분들은 지금 여자리가 맞나 틀리나 지금 모를 수 있거든. 그런 분들은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방송을 조금 더 들었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을 많이 듣다 보시면 아 저런 데는 저점이니까 괜찮아. 그냥 놔둬도 돼. 뭐 이런 생각들 드실 건데 처음에 오실 때 좀 헷갈릴 거예요. 마이너스 몇 프로대? 아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큰 거는 보이실 거예요. 큰 거. 네, 큰 그림. 큰 그림을 보면은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좌가 플러스 나오신 분들은 뭐 사실 걱정할 것도 없어. 사실 뭐 지금 자랑하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자랑하러 오시는 분. 내 계좌도 오늘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봐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갔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계좌도 많이 올랐죠? 괜찮아요? 많이 올렸죠? 네. 근데 이번 주는 사실 시장의 재료가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고 좋은 분위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변수들은 있어요. 뭐 기업 실적이나 FOMC나 이런 변수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는 괜찮고요. 지금 사실 전 종목,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대체적으로 지금 팔아먹은 거 빼고 갖고 있는 것들 보더라도 나쁜 게 없어요. 계좌가 어제보다 오늘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됐어요. 네. 어차피 시장도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 났으면 된 거야. 네. 근데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가 나왔어. 계좌가 안 올라갔어.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 물론 변수에 대한 대응들은 분명히 하시긴 해야 돼요. 변수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계좌 자체가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놓으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종목 진단은 못 해드립니다. 네. 종목 진단에서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종목 진단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종목 진단 되고 있는데요. 종목 진단이 되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유로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유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종목 진단하고 있다. 이거는 100%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찔르면 다 잡혀 들어갑니다. 금감원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증권협회 이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알고 있고요. 내가 유료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괜찮아. 종목 진단을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이걸로 통해 가지고 뭐 돈벌이 안 한다. 그럼 됐지 뭐. 뭐 슈퍼 채팅이 날라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관계 없고요. 그냥 뭐 이걸로 통해서 나는 따로 뭐 이걸 뭐 회원가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종목 진단 마음껏 해드렸어요. 왜? 그때는 내가 이걸 안 했거든. 그때는 이런 걸 안 했지만 그때는 이런 걸 안 하고 제가 월급쟁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었는데 그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종목 진단이 안 됩니다. 네, 괜찮아요. 다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쪽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몰라요.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요. 공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에게만 들어간 공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렸죠. 1대1 상담하면 불법입니다. 유료 방송에서도 종목 상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쪽 유료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은 종목 진단 마음대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회원 가입은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만 조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방송 딱 들어오는데 저 미친놈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 드신다 해서 그냥 딱 결정하실 게 아니라 방송을 조금 오래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그래도 얘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벤트를 하실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벤트 할 때 그때 하세요. 지금은 정가 다 주가면 비싸.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회원 그 제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죠? 큰 꿈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옵니다. 회원 가입하면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죠? 바뀌지 않습니다. 계좌가 그냥 계속 불타오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랄까 뭐 장작불 같은 거 아니고요. 그냥 숯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지기는 해요. 달라지긴 합니다. 여러분 계좌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그냥 박살났어.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차츰차츰 바뀌어요. 근데 그냥 극적으로 딱 자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계좌가 달라지고 여기서 급등 여기서 급등 그냥 만세히 맨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놓고
점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가고요. 종목의 물갈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계좌가 좋아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확실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방법 자체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걸 보고서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고, 이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금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계좌가 별다른 그 표면적으로 느껴지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회비는 계속 나갔지. 네. 계좌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지. 실제로는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아우 왜 보약 먹었는데 효과가 없지? 안 아픈 게 효과야. 안 아픈 게 왜? 네. 뭐 보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네. 근데 보약 안 아픈 게 효과야. 근데 이걸 잘 봐봐요. 체력이 달라지면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회비가 매달 나가는 거,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 건 또 있어요. 만약에 소액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최대한 이벤트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무료 방송 들으시면서 매달 나가는 그거 뭐지, 월급 종목 그런 것들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금액이 좀 커, 근데 한 달에 손실이 지금 같은 장에서도 막 마이너스 1000만원 막 손실이요, 마이너스 1000만원 아니 마이너스 500만원만 나와도 돼, 마이너스 5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런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유리합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몇백 단위로 나오시는 분들은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 일단 이건 없어져요. 일단 이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좌가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니까 손실만 안 나도 그게 의디야. 거기에서부터 계좌가 물갈이가 시작돼요. 당장 뭔가 막 극적으로 막 대단히 좋아질 것 같다. 지금 뭐 계좌가 뭐 80% 올라왔어요, 뭐 100% 올라왔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당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각오가 되신 다음에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뭐 수익 뭐 10% 20% 나오는 거 그거는 사실 세 발의 피고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들 생각하세요. 가입이 급한 거 아니에요. 당장 이제 뭐 지금 손실이 안 나니까 쟤한테 가입하면 수익이 금방금방 나겠지? 내가 사실은 유료 회원 가입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넌센스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포지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딱 그겁니다. 장이 막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막 수쳐도 좋을 때, 그럴 때 가입하시든가, 아니면은 충분히 감상을 하시고, 네, 충분히 감상을 하시고, 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어, 이제는 네 정말로 기다릴 수 있어 라든지, 뭐 뭔가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이 완성이 됐을 때, 그럴 때 한번 노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액이신 분들은 항상 이벤트는 쉽게 안 나오지만 이벤트가 나올 때는 놓치지 마세요.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4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4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벤트들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벤트가 아마 8월 8일 날 있을 거예요. 8월 8일 아마 그 전주로 해서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88데이는 항상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쯤에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한 그러면 뭐 공부하기 좋잖아요. 5월 6월 7월 3개월 공부하시면 딱 맞지. 네 그러시면 되지.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되게 헛소리를 많이 짓거리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헛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지. 뭔가 좀 이게 딱 듣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거는 막 그냥 찐빵 뭐 아니면 뭐 코쟁이 뭐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면 안 되고요. 그 비유를 드는 이유는요,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슈나 이유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슈퍼채팅을 많이들 보내시지? 네. 더 보내요.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제발 한번 돼보자. 오늘 빌딩 한번 세워? 네. 네. 제이엠님, 고맙습니다. 네. JM님 그러니까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쌀 이거 뭐 한가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이거 논 사야 되는가? 방송 논. 성투사님 멋져요. 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아무튼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슈퍼채팅 잊을만 하면 계속 보내시네. 그래서 들어와봐. 오늘 언제까지 나오나? 네. 아, 참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네, 돈을 많이 버시는 거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추천해드린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잘 사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럼 가입비 나오지 않았어요? 뭐 한 3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은 20% 났으면 한 6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가입비 나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종목, 어차피 월급 종목 같은 걸로 수익을 내서, 네. 그걸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금 정비해 나가시면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좀 비싼데, 네. 하여튼 상담은 하셔도 돼요. 상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1662-2788 이쪽 이후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 9시 이후부터 네, 전화하시면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입이 능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 기다림이라는 부분, 지금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은 지난 무방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무방도 하나씩 들으시고 심사숙고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첫날이세요, 차원 부자님.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무방 처음 들으셨다고?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부터 오늘 1일. 오늘부터 우리는 1일 징그럽네. 네, 월급 종목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월급날. 네. 다음 달은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월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네. 아침 방송에서 그냥 팍 들어가는 거야. 네. 네, 아침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무료 방송이 끝난 다음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왜? 후행 매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방송은 오래 들어야 돼요. 사실 제가 뭐 기법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을 오래 듣고 그냥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처음에 들을 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뭔 개소리만 하고 있어. 이 지금 뭐 코미디야 뭐 이런 얘기만 하실 수도 있겠는데 계속 듣다 보시면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한 종목에 300만 원어치 살 정도 되지. 조만간 그 정도는 뭐, 네. 300만 원, 300만 원. 왜 그랬어요? 한 끼 식사에 뭐 100만 원씩 드시는 분이. 네. 네. 아시죠? 네. 요트 하나씩 다 있잖아. 네. 굴리는 자금은 수조 원대 아닙니까? 다들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무료 방송은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내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오후 방송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4번 있습니다. 네, 4번. 300만원은 그냥 애들 뭐 용돈 주는 거 아니야? 야, 일로 와봐! 네. 용돈 써. 이게 300만원 이렇게. 수표 딱 세가지고. 뭐 보통 그 정도 하잖아요, 다들. 우리 클래스는 그 정도 돼야 돼요. 아시면서. 뭐 딱히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이나 많은 걸 전달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딱 명확하거든요.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이 명확하느냐, 이 부분을 딱 생각해보면 뭐가 명확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아주 명확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될까? 뭘 하지 말아야 돼? 싫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싫어요 누구야 이거. 싫어요 하지 말란 말이야. 싫어요 하지 말고요.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있어요?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거. 타겟팅 되는 종목을 가지고 늘어지지 마시라고. 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런 애들 비중을 줄이셔서 새로운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응?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네. 사실 나는 돈 버는 거 별로 없어요. 뭐 하루에 한 1000만 원? 네, 요즘에 수입이 좀 줄었어. 하루에 1000만 원?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버셔야 돼. 아시죠? 네. 포트폴리오는 그냥 단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죠? 한 달, 2달, 또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다 도망쳐 나오시면 됩니다. 왜?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아 이거 별로 아닐 때까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진짜로요. 장이 좋으나 나쁘나 관계가 없어요. 잘 생각해 하세요. 네. 뭐 이거는 예전부터 하신 분들은 증명이 되시겠지만, 이런 장이고 이런 장이고, 네. 뭐 별 충격 없었어요. 그죠? 뭐 충격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뭐 뭐라 그럴까? 이런 장에서는 저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계속 밑에서 사. 네. 밑에서 사고, 그 다음에 팍 튈 때 수익 내고요. 지금도 이렇게 막 밑에서 사, 팍 뛸 때 수익 내고. 근데 이때와 이때의 종목의 질이 좀 다르죠. 이때는 대형주였고, 이때는 중소형주였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빌딩은 많지. 빌딩은 지금 막, 네. 강남에 지금 테헤란으로 쫙 달려보세요. 거기가 왼쪽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뻥으로 뭔 말을 못해 내가. 네. 남태평양에 섬도 한 10개 있어요. 무인도. 네. 이런 조정에서도, 이런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 분명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잘 될 땐 잘 벌어요. 네. 잘 될 땐 잘 벌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 잘 될 땐 잘 벌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중요해. 안 될 때가. 안 될 때가. 안 될 때가. 잘 될 때는 그냥 뭘 해도 잘 돼요. 단풍이가 지나가다 와 지졌어. 단풍이 지졌네. 사야 되겠다. 그래도 수익 나. 근데 이런 장에서는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응? 예전에 대형주 쪽으로 집중했었던 부분들, 뭐 쳐내고요. 대형주에 집중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였죠? 중소형주. 대형주 다 쳐내고 중소형주 집중했었던 것들, 이런 식의 느낌들. 그 다음에 이 미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바닥입니다. 오늘 반등이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때 언제 실어가야 되는지, 물린 것들은 또 어떻게 덮어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불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는, 네, 다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떨어진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확 줄여요. 현금 들고 딱 기다려. 그러면 반드시 폭락 이후에는 급등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폭락 이후에는 급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처럼. 이런 거 잡는 거는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이런 건 자신 있어. 이런 건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럴 때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는 작두도령. 그 한복 입고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애기 재우세요. 천천히 가시는 겁니다. 대신에 천천히. 그리고 뭐 단추를 잘못 깼어도 괜찮아요. 지금 뭐 포트폴리오가 엉망이고 뭐 힘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면 결국에는 좋은 종목만 들어찼을 때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아플 수 있어. 네. 상처가 났잖아요. 고름을 짜내서도 아프죠. 약 바르고 새살이 돋아나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져요. 그럼 언제 그러냐? 흉터는 남겠지. 흉터는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살이 돋아나면 이제 안 아프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종목을 잘 보세요. 시장을 잘 보셔야 되고, 어디서 뭐가 어떻게 쏟아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올라가는 거 또는 뉴스만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런 것만 따라가시면은 답 안 나와요. 잘 못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주식을 샀을 때 그런 주식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점 천국입니다. 저점인 종목들은 사면 진짜 개 같은 주식만 아니면 돼요. 저점에 있는 것들은 언제고 수익 납니다. 개 같은 주식은 뭐냐? 만년 적자에 뭐 그냥 시청도 엉망이고 막, 네,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감자 있고 막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은 거 있죠. 네, 괜찮은 기업. 근데 저점이 안 올라갔어. 그럼 걔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냥 사시면 돼. 종목이 언제 갈지 나도 모르죠. 그걸 맞히면 뭐 2021년 6월 27일? 그 정도 얘기하면 갈 수 있을까? 그날 상국전력은 5% 오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거 안 되지? 네. 그래서 그거는 몰라요. 대신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지금이 저점이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해 놓고 기다릴 만한 포지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요. 내일 낮에 13시 30분에 또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13시 30분이요. 네. 88TV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유튜브. 예, 유튜브에서 진행되니까요. 아무 데서나 들으셔도 됩니다. 월요일 날은 유튜브만 진행되지만 네, 화요일 날 장종 방송은 88TV와 유튜브에서 같이 동시 진행되니까 이때 오셔서 또 많이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하고요. 네. 잘 자요. 이거 한번 해줘요. 잘 자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고요. 네. 항상 승리하는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도 아침 시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잘 자요. 잘 자요 말고 또 업무 없나?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네.